예, 안녕하세요. 예, 느린 한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며칠간 한 이틀 정도 방송을 찍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밖에 비가 좀 내리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가 오는 만큼 약간 좀 뭐랄까요, 센티멘탈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한자는요, 바로 이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를 등자라고 알고 있죠. 오를 등자. 그래서 쉽게 생각나는 단어는 왜 우리가 등산이라고 할 때 등산, 산을 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죠. 오를 등자에 산자 하면 이제 산을 오른다. 그래서 이 등자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한자입니다. 근데 이 한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왜 이것이 오른다라고 하는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뿌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국 발음에서는 떵 이렇게 발음이 되네. 떵. 우리는 등 이렇게 발음되는데 중국에서는 떵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올라간다 혹은 오르다라는 뜻일까 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상당히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 부분은 이제 생략된 거죠. 근데 사람이 있고 손이 있고 어떤 그릇이에요. 뭔가 상당히 중요한 그릇인 것 같죠. 중요한 뭔가 제사용일 것 같은 제사용 그릇. 그릇을 되게 정중하게 딱 들고 이 발이 있죠. 이 발로 걸어서 뭔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의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제사용 그릇을 들고 뭐랄까요, 제단을 제사 지내는 제단을 오르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식 의미였는데 이 중에서 시대가 가면서 살아남은 게 바로 그냥 오르다, 올라간다 라고 하는 의미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문자로 그림 문자죠. 그림 문자로 만든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여기 그릇이 있죠. 제사용 그릇이 딱 있고 왼손, 오른손 두 손으로 딱 잡고 있어요. 그리고 발이 이게 왼발, 여기 오른발이겠죠. 그래서 저벅저벅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초기 글자가 바로 이제 요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 글자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갑골로 보이는 초기 글자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변해요. 여기까지는 아직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발이 있고 그릇이 있고 손. 그런데
그 진나라 때 전서체로 오면 조금 뭐랄까 이 그릇은 있는데 여기 발도 살아 있네요. 그렇죠? 요 왼발 오른발 살아 있는데 그릇은 있는데 여기 요 손 부분이 예, 사라졌어요. 그렇죠? 요 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릇만 남아 있는 거죠. 그릇이랑 발만 남아 있고, 여기서 또 한나라 때 예서로 가면 이 왼발 오른발도 이런 식으로 그냥 바뀝니다. 이게 왼발 오른발. 그래서 전혀 여기서는 우리가 발이라고 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릇은 남아 있어요. 그릇은 남아 있어서 이렇게 되고, 이 모양은 우리가 쓰는 이 등자와는 좀 비슷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정식 서체인 당나라의 해서체로 오면 우리가 쓰는 모양과 같은 모양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도 많은 어떤 변화의 부침을 많이 겪었어요. 겪어서 우리가 쓰는 이 등이라고 하는 한자에서 이런 발이나 손 모양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하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변화를 겪긴 했고, 우리가 이 한자를 비록 쓰고 있지만 이 한자를 볼 때 이 그림을 떠올리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 부분이 바로 왼쪽 발이고, 이게 오른쪽 발이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그릇이다. 그릇. 그리고 여기 손이 생략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글자를 떠올릴 수 있고, 여기서 거꾸로 이 그림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어떤 사람이 제사용 그릇을 들고 올라간다 라고 하는 그런 모양이고 그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등자라고 하는 것이 왜 오르다 라는 의미인지를 어느 정도 알게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그림이나 초기 글자 이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자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저장을 해 둔 상태에서 한번 글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시 나오는 기본 글자인 오를 등자, 오를 등자죠. 그래서 ascend 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데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그 옷이나 뭐 신발 그 뭐랄까 브랜드 중에 우리 데상트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죠. 데상트. 그래서 이게 DESCNT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데상트. 근데 이 데상트의 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그 마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데상트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 화살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descent라고 하는 거는 아래로 뭔가 내려가다 혹은 하강하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여기 보이시죠? 그렇다면 D라고 하는 거는 뭔가 아래로 내려간다 라고 했을 때 ascend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한번 어원으로 보면 add 플러스 scend고요. 이 send가 to climb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climb은 우리가 뭐 암벽 타기 할 때, 암벽 등반할 때 올라가는, 혹은 등산할 때도 클라이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ascend라는 말의 의미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add는 어디를 향해서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상승한다. 근데 상대적으로 D는 뭔가 약간 좀 부정적으로도 쓰이고 뭔가 내려간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화살표가 여기 내려가는 것처럼 정반대의 뜻이라 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ascend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운데 이런 descent라고 하는 단어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이것은 descent는 내려가다, 그리고 ascend는 올라가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어떤 뭐 영화나 아니면 뭐 게임 같은데 ascension, 한글로 한번 써볼게요. ascension이라고 하면 이제 승천 이런 말이죠. 승천하다, 하늘에 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ascend와 관련이 있다. ascend의 명사형이다라고 볼 수 있죠. ascension. 그리고 또 쉬운 단어가 여기 또 나오네요. 바로 rise.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mount는 이제 산을 올라가는 거니까 요 ascend 그리고 rise가 같은 뜻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 요거는 이제 산을 오르는 것, mount. 그 다음 또 흥미로운 거는 좀 추상적인, 여기서는 좀 구체적이죠.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런데 추상적으로 achieve, 성취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성취하다. 그리고 이게 어떤 단어에서 성취하다라고 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가 왜 우리가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뽑히는 거죠. 뽑히는 것을 등용하다라고 하는 말 쓰잖아요. 인재를 등용하다 할 때, 그때 바로 등용을 한자로 써보면 이렇게 되죠. 오를 등자에 사용할 용자, 이게 등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achieve와 뭔가 등용하다, 뽑히다, 뭐 이런 것과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 봤을 때 성취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오를 등자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오를 등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림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to feet, 두 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설명이다 라고 할 수 있고, on a pedestal, 요거는 발 받침대라고 하는데, 요 패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전거 페달이라고 하잖아요. 페달. 발로 구르는 것이죠. 페달. 그래서 요 패드는 foot과 거의 동일 어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foot. 그래서 발과 관련된 거고, 그래서 페데스탈은 바로 발 받침대. 그래서 발 받침대 위에 두 개의 발이 있는 모양이다 라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잘못 본 것 같아요. 아까 봤던 것처럼 그릇이 있고 여기 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받침대가 아니라 손이죠. 손이고 여기 이렇게 발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잘못된 설명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를 등자를 또 기본으로 해서 이 나머지 글자들은 상당히 많죠. 나머지 글자들은 이거에 어떤 변형 혹은 변주 혹은 파생된 글자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등 외에 다른 부분을 한번 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는 불화자가 들어있죠. 불화자가 들어있고, 여기는 안석괴라고 해서 우리가 옛날 사극, 우리 드라마나 아니면 중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팔을 걸치는 그런 나무로 된 그런 게 있죠. 그걸 안석이라고 하는데, 그 안석괴자입니다. 그래서 뭔가 가구의 일종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나무목이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나무목이. 그래서 뭔가 나무와 관련된 나무의 종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연상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눈 목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뭔가 눈으로 어떻게 보는 모양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발족자가 있네요. 그렇죠. 발족자. 그래서 뭔가 걷는 것과 관련되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말씀 언이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말로 뭔가를 한다, 어떻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물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뭔가 물과 관련된 어떤 액체와 관련된 뭔가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이미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개발 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램프, 램프 아시죠? 불빛이 나는 램프 혹은 랜턴.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여기다 적을게요. 등불 등자입니다. 우리가 왜 그 등잔밑이 어둡다 라고 하잖아요. 등잔밑. 등잔밑이 어둡다라고 할 때 등잔. 여기 보면 바로 등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뭐 형광등 하잖아요. 형광등, 전등 할 때 다 이 오를 등자에다가 우리가 다 이게 불빛이 반짝반짝 나잖아요. 그래서 불화자를 붙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영어 의미로 이렇게 램프라고 한 거예요. 랜턴. 우리가 그 캠핑, 요새 저도 개인적으로 좀 캠핑을 다니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마음만 있습니다. 근데 그 캠핑 갈 때,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이랑 같이 가보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랜턴을 들고 가죠. 이게 다 이제 등불 있잖아요. 전기로 된 등불이니까. 그래서 여기 불화자가 들어간다.
예, 그 다음 요 등자는 잘 안 쓰는, 거의 잘 안 쓰는 한자긴 해요. 예, 그런데 있으니까 한번 보는데, 우리가 그 책 걸상, 책상 걸상 할 때 그 걸상 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걸상, 걸상이 의자죠. 걸상 등자. 그리고 보면 여기 안석 괴자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가구와 관련된 것이다. 예, 그런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예, 스툴, 예, 우리가 소파 사면 뭐 발받침대 같은 거, 예, 그거 스툴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건 또 의외로 최근에 많이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툴이 있는 소파도 있고 없는 소파도 있는데,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스툴이 있으면 발을 받쳐줘서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을 받친 상태로 이제 잠도 잘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요새 자주 쓰는 영어 단어다 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벤치, 예, 벤치는 많이 쓰죠. 예, 쉬운 단어죠. 예, 공원 벤치, 예, 벤치. 그 다음에 페데스탈, 이게 바로 발 받침이죠. 발 받침. 네, 이것도 스툴이랑 좀 비슷하네요. 그죠? 페데스탈. 여기서도 나왔고요. 발 받침대, 페데스탈. 예, 그래서 요거는 자주 안 쓰는 거. 그 다음 요거는 요 나무와 관련되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연상을 해보는데, 예, 바로 뭐냐면 여기 답이 나왔어요. 오렌지. 예, 오렌지 나무예요. 오렌지 나무. 그리고 우리로 치면 귤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귤나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예, 귤을 등자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등자나무 등, 예, 등자나무 등.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겨울에 맛있게 먹는 이제 귤나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요 글자는 발음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위에 요 친구들은 다 발음이, 예, 등이었잖아요. 등 이렇게 되는데, 이 한자는 징이나 쟁. 그래서 의미가, 예, 쏘아보다, 쏘아볼, 혹은 약간 노려보는 거죠. 노려볼 징, 혹은 어떨 때는 쟁이라고 발음하기도 한대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어에서는 텅 이렇게 발음되고, 이 광둥어 홍콩 쪽에서는 찡 이렇게 발음되네요. 그쵸? 요거랑 좀 비슷하네요. 찡 이렇게. 그리고 띵, 땡 뭐 이렇게 발음이 되네요. 과거. 그래서 역시 이 쏘아볼 징 혹은 노려볼 징에 대한 이제 풀이가 to stare at, 예, to stare at. 예전에 어떤 락 밴드인데 U2라고 하는 밴드에서 노래 제목인지 가사인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Stare at the sun 라는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을, 예, 노려본다라고 하는 거죠. staring 혹은 stare at the sun. 그래서 노려보다. at 다음에는 그 노려보는 대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을 노려보다. 근데 태양을 노려보면 뭐 눈이 멀 것 같은데, 예, 여튼, 예,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There are various ancient readings. 이 한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발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None of which,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explain the modern sound, 지금 현대의
발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예, 그래서 이 단어는 상당히 뭔가 체계가 없는 여러 가지 발음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자도 크게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노력을 징자 혹은 쟁자. 예. 그 다음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아까 발족자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뭔가 발과 관련된 혹은 걷는 것, 걷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이제 의미가 나옵니다. walk, 걷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with difficulty, 그러니까 뭔가 어떤 장애 같은 게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걸음에.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비틀거릴 등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등자와 관련해서 이 발족자가 들어가면 뭔가 걷는 것과 관련이 있겠구나. 예, 그 정도 감각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은 말씀원이 들어갔죠. 근데 요거는 상당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자예요. 자, 바로 우리가 증명한다 할 때, 증명하다, 혹은 우리 이력서 같은 거 쓸 때 그 왼쪽 위에 항상 증명사진이 있죠. 그래서 내가 나라고 하는 이제 얼굴을 보여주는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바로 여기 prove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testify 하는 거죠. 그래서 증명을 한번 써보면 발음 등을 한번 써보고 여기에 말씀 언을 쓰면 증명할 증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밝히는 거니까 밝을 명자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증명. 그 다음 우리 또 생각나는 게 그런 말 있잖아요. 보증하다. 우리 보증 잘못 쓰면 망한다고 하죠. 그래서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 보증 같은 경우 여기 아이를 이제 뒤에 업고 있는 보호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언이랑 오를 등자, 보증하다, 혹은 보증 조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보증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바로 proof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증은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이제 뭔가 증명할 증자라고 보통 되어 있죠. 그래서 증명할 증 혹은 한번 써볼게요. 증명할 증이나 혹은 증거 증자, 증거증. 그래서 요 증명하다라고 할 때 요 동사로는 prove, 그렇죠? 그 다음에 testify, 거의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proof는 바로 이제 증거. 그래서 뭔가 총알을 맞은 그런 증거 같은 거를 bulletproof라고 하죠. bulletproof. 약간 총상 그런 거를 bulletproof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증명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증자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물수변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액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의미를 바로 보시면 림피드, 상당히 어렵네요. 림피드는 맑은,
투명한 이런 뜻이래요. 예, 맑은, 예, 투명한. 예, 그래서 딱 떠오르는 느낌은 자주는 안 쓰지만 우리가 명징하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명징하다. 예, 명징하다. 예,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역시 이 징자를 쓰네요. 그래서 밝을 명자에다가 오를 등을 먼저 써보고 그 다음에 액체니까 이렇게. 그래서 명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밝고 맑다. 예, 그런 뜻이네요. 밝고 맑다. 예, 맑다.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 비가 막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하루를 하늘을 딱 보면 구름이 약간 있어도 아주 깨끗한 그런 날이 있죠. 예, 그런 것을 이제 명징하다라고 하죠. 예, 그렇죠? 그때 바로 이 징자가 쓰이고, 요거는 그 사전에 찾아보면 예, 맑을 징자입니다. 예, 맑을 징자. 그래서 요것도 명징하다라고 하는 표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 요 퓨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되게 퓨어는 좀 쉽게 느껴지죠. 예, 쉬운 단어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두 개 다 또 형용사기도 하고, 예, 퓨어는 순수한 이란 뜻이죠. 예, 순수한과 투명한이라고 하는 건 좀 통할 수 있겠죠. 맑은. 예, 그리고 purify는 뭐뭐 fi라고 하면 예, 아시는 것처럼 여기도 fi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다 이 verb 동사를 만드는 단어죠. 그래서 purify를 한번 찾아보면 뭔가 더러움을 제거 예, 하다 혹은 정화하다. 예. 예, 우리가 뭐 정수기 할 때 정수기도 깨끗한 물을 거르는 거잖아요. 그것이 정화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깨끗하게 만든다. 예, 이렇게 돼서 예, 맑을 징자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쭉 다시 보시면 요 오를 등자 요것이 이 글자에서는 왼발 오른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 여기 손이 생략된 거다. 그래서 원래는 뭔가를 귀한 그릇을 들고 이렇게 제단 위를 저벅저벅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 등자의 의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여기 불화자가 들어가면 예, 등불이 든다. 그쵸? 예, 이건 연상이 쉽죠. 그 다음 요 세 개는 잘 안 요 네 개는 잘 안 쓰는 건데 참고상 보시면 요거는 여기 팔을 받치는 나무가 들어가서 이제 의자, 괄상이다 라고 하는 의미고, 요거는 나무가 들어가서 등자나무, 그래서 바로 오렌지, 그리고 우리로 치면 제주도에서 많이 나는 귤이죠. 예, 그것을 등 혹은 등자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눈목자, 눈목자죠. 눈목자가 들어가면 뭔가 본다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눈으로 보니까. 근데 이 징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조금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쏘아보거나 노려보는 것, 예, 그런 의미예요. stare at the sun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 예, 이 글자까지 우리가 자주 안 쓰는데 바로 예, 등인데 뭔가 걷는다. 예, 근데 뭔가 비틀거린다. 예, 그래서 요런 잘 안 쓰는 요 네 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뭐 중국 소설 같은 거 볼 때 혹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또 이럴 때 쓰이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만 평상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거에 비해서 증명할 증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증명 혹은 보증 이런 게 할 때 쓰이고 뭐 prove, testify, proof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말글칭인데 어떻게 보면 뭐 순수한 이런 정화하다라고 하는 의미였잖아요. 근데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뭔가를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깨끗하게 드러내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범죄 사실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증명이라고 하는 밝을 명자랑 같이 쓰는 것처럼 뭐랄까 깨끗하게 실체를 드러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할 증자랑 이 맑을 징자가 두 가지가 또 통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맑을 징자 같은 경우는 뭔가 액체를 상징하는 물 숫자가 들어가서 여기 보면 limpid, pure. 그래서 limpid는 좀 어려운 단어니까 우선 pure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purify, 맑게 하다. 예전에 어떤 광고 카피 중에 뭐 깨끗하게, 뭐 맑게, 뭐 자신 있게 이런 카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이미지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요 limpid라는 단어는 요 pure랑 같은 뜻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알아두시면 단어 하나를 더 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 오를 등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 번 보셔서 요 한자들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